미국과 일본이 어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해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의례적인 환영 입장이 아니라요. 주변국들을 매우 우려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합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공동방위라는 명분 아래 전쟁 참여를 사실상 보장받았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도쿄 박철원 특파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도쿄입니다. 네.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서 그동안 이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해 온 게 이제 아베 정권인데요. 자, 아베 정권으로서는 미국의 이해를 얻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달리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일 안보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번 회담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외무 국방장관 4명이 자리를 함께한 이른바 2+2 회담을 마친 미일 양국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적 변경과 방위 예산 증액 그리고 신방위대강 작성 등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강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안도 성명서에 들어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집착해온 일본으로서는 바라던 대로 미국의 이해를 구하게 된 것이어서 최대 수확을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일본 주변 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지난 1997년 1차 개정 이후 16년 만에 착수하는 이번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개정된 과거와는 달리 일본이 강하게 요청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개정될 방위협력 지침에는 일본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공식화되면서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재정 적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방위를 위한 동맹국의 기여 확대 측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일본이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2+2 회담에서 일본이 의욕을 보이면서 공동성명에 넣으려고 했던 게 적기지 선제 공격 능력의 보유 검토 항목도 있었습니다. 현재 방위 지침에서는 방어 차원에서 자위대는 방패의 역할이었지만 아베 정권은 앞으로 미군이 담당해온 창에 해당하는 공격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복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일본이 순항미사일로 선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적기지 공격이 필요한 이유 등을 장황하게 소개했지만 미국 측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대응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일본이 공격력을 가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민지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일본의 군비 확충은 한미일 3개국 연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일 간 공식 합의문을 통해 미국이 지지를 표명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군사적 영향력과 역량을 키우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